이제 마지막으로 쓰게 될 논문의 타이틀입니다. 보통 논문의 타이틀은 마지막에 정하게 되는데 타이틀은 인트로덕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 글을 읽게 만드는, 쉽게 말하자면 제목 낚시를 하는 역할입니다. 뉴스 기사도 똑같은 내용이어도 제목에 따라서 제목이 낚시를 잘하면은 별 내용 없는 글이더라도 읽게 되는 거고, 아무리 기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사 메인에 있는 제목을 봤을 때 이 제목이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안 읽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일단 이 논문을 클릭하게 만드는 역할이고, 일단 이 논문을 클릭하고 난 뒤에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초록이랑 인트로덕션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목에다가 제목이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만 쓰는 게 추세였는데, 요즘은 이 논문에서의 결론 자체를 제목에다가 적어버리는 것이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계속 예시로 드는 어떤 새로운 약을 A라는 약을 쳤더니 우울증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논문 제목을 어떻게 많이 썼냐면 약물 A의 우울증에서의 효과 검증 이런 식으로 썼다면, 요새는 약물 A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이제 좀 자유도가 있는데, 제목을 구 형태로 할지 문장으로 해야 될지 같은 것도 정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정하게 될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랩 멤버들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은 독자들을 낚아야 되는데, 제목을 짤 때 어려운 점은 너무 짧으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고, 너무 길면은 길어서 사람들이 제목을 다 읽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중도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본문에 다루는 메시지가 많다라고 할 때 모든 메시지를 다 담으려고 하면 논문의 제목은 보통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논문을 읽게 된 독자들이 관심을 쓸 만한 결과 몇 가지를 추려서 그것들을 메시지로 넣어서 모든 내용을 굳이 담으려고 할 필요 없이 내 논문을 읽게 될 독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메시지를 딱 짧게 넣는 게 방법이고,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제가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서 논문 제목을 만들어 나가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 연구실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제목을 정하는지를 자꾸 보고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내 논문 결과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잘 잡아야 되고, 내 논문의 결과가 5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중에 결과 2번, 3번을 강조하느냐 4번, 5번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 논문의 제목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거를 강조하게 될지에 대해서 랩미팅 같을 때 잘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놔야 타이틀을 뽑는 데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라는 하나의 문장에 있어서도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앞부분이 강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쉬운 예시를 들자면 약물 A를 썼더니 생쥐에서 우울증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내가 약물을 강조하느냐 쥐를 강조하느냐 우울증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오는 제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약물 A를 강조하고 싶다면 약물 A를 생쥐한테 쳤더니 우울증에 좋아진다라고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생쥐에서 한 게 새로운 결과다 라고 하면 요걸 앞에 빼서 생쥐 A에서 약물 A의 우울증에서의 효과라고 제목을 짤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우울증 치료 방식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강조점이라고 하면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약물 A의 가능성, 이런 식으로 우울증을 맨 앞에 오게 제목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또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를 내가 제목에서 홍보할지를 정하는 걸 랩미팅에서 본문을 쓰는 과정에서, 리절트와 디스커션을 쓰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놔야 타이틀을 정할 때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논문 쓰는 요령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 기존에 있는 논문 작성법 강의에 비하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내용만 봐서는 좀 막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4챕터에서 실제 예시 하나로 연구 설계를 하고 논문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 예시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있는 논문이 아니고 예시 논문입니다. 그렇게 예시를 들어보면서 내가 논문 초보자일 때 그냥 무작정 따라해 볼 수 있는 논문 작업의 업무 방식을 한번 따라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합시다.